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7월 18일이죠. 목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최근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온전 관련주가 장 초반에 초강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향후 온전 관련주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근 입소문을 상당히 많이 내줘가지고 최근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신 분들 한 분씩만 소개를 해 주셔도 저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금방 2000명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에 저 개인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면은 꼭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한 분씩만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7월 18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가 저도 오늘 좀 막판에는 그렇게 좀 기분이 좀 다운이 됐는데요. 저도 이제 이 원전 관련주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 원전 관련주가 오늘 대부분 상한가 근처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전하는 종목이 좀 속출을 했죠. 그럼 오늘 이제 나왔던 소식들을 한번 보면은 오늘 두산 MLT 같은 데서 공시 내용이 하나 떴죠. 근데 내가 보면 이 공시 내용은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공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 두산하고 두산 NLBT하고 대우건설이 이런 공시를 오늘 했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약정 그러면서 공시를 했죠. 그러면서 채권전 우선 협상자 선정에 대한 풍문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 뭐 조선일보 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한 해명 공시인데, 이제 우리나라 온전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 미국이 채권전을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두산 LBT는 아직까지 뭐 그 기자재 공급이나 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이 없다는 그런 공시를 했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제 두산 LBT 같은 경우는 채권전에 코리아 단일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두산 LBT가 이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뭐 큰 악재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악재지 않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전 수주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전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채권전을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돈이죠. 그 돈은 이제 건설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계 원자력협회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를 발표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은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원전을 건설한다는 얘기죠. 프랑스는 킬로와트당 이제 7,931달러죠. 그러면 우리보다 지금 더블이 넘게 2배가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전을 30조 원에 건설하면 프랑스는 60조 원에 건설한다는 얘기죠. 미국은 킬로와트당 5,833달러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
프랑스, 미국 세 국가의 원전 건설 단가를 보면은 우리가 훨씬 프랑스나 미국보다 싼 가격에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원전을 분석해드리면서 체코 원전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만,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면은 우리가 100% 확실하게 수주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체코 원전 4기를 건설한다면 우리나라는 30조 원에 건설할 수 있고 프랑스는 60조 원에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면 어느 나라 국가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반값에 건설해주는 한국을 선택하겠죠. 한국을 선택하겠죠. 특히 체코 같은 나라는 부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코 같은 데는 30조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죠. 부담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선택한 건 당연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건설 비용 측면에서 프랑스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원전의 장점이 그거죠. 시공 능력이고 납기 일정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영어로 온타임 온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정해진 예산으로 적기에, 그러니까 약속한 기간 안에 원전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상업 운영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그 납기 안에, 그 일정 안에 건설을 못 해가지고 지연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공 능력이나 납기 일정을 정확히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가 우리 원전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월등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또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0% 수주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하지 못했죠. 정기적인 측면을 보면요, 체코하고 프랑스는 유럽 연합 국가죠. 유로 연합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동맹 국가죠. 이런 동맹 국가를 정치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100%가 수주 100%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이 체코가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뜻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냐면요,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지금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 같은 국가는 이제 폴란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체코가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제 원전을 수주를 그렇게 원전 건설 국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체코가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원전 선택에 부담금을 줄여줬다는 얘기죠. 그러게 나머지 국가들도 단가가 싼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는 제가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했기 때문에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의 원전을 줄줄이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1차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원전은 체코 원전 수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말이 갈수록 유럽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원자력 그 협회에서 최근에 그 2021년에 발표한 그 각국 원전 건설 단가가 여기 있죠. 요새 제가 신문에서 그 나온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냥 제가 킬로와트당 단가를 계산한 거 아니라 이렇게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나 미국의 경쟁국가의 절반 수준을 가지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원전 건설 추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네덜란드
영국이 지금 원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것은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이제 그 보고서를 내용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요. 유럽의 이제 국가 중에서 이제 원전을 지금 이제 원전 발전소를 건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보면 사우디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사우디는 지금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는 내가 보면 중국 쪽으로 발주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하고 중국이 가까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원전은 우리가 좀 수주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 올해 안에 또 이제 폴란드가 원전 지금 4기 정도를 건설을 최종 입찰자를 지금 선정을 앞두고 있죠. 그럼 폴란드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체코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도 단가가 싼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건설 비용이 싼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원전을 지금 2기 정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원전을 지금 한 2기 정도 추가로 건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발주가 나면 우리가 100% 수주할 가능성이 있겠죠. 트르키에, 그 다음에 터키도 지금 2기 정도를, 4기 정도 되네요. 4기를 지금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하반기에 계속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체코 원전도 원전 수주가 끝난 거 아니라 하반기에 유럽의 다른 국가 원전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겠죠. 원전 관련주는 제가 보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원전 추진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언론 매체에서 나온 제가 기사를 이것도 캡처해가지고 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미국도 30년 만에 원자력부를 이제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원전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국도 신규 원전 8기를 좀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국만 수주해도 엄청나겠죠. 프랑스도 보면은 지금 최대 4기, 14기 정도 원전을 건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 중단했던 원전을 10기 정도를 재가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캐나다도 지금 소형 원전 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 건설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 원전 사업 부활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원전 산업이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원전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제가 보면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원전 산업 확대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서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니까 원전 관련주는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바이든하고 트럼프도 친원전 정책을 선호하고 있죠. 선회가 아니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 뉴스캘퍼 같은 원전 관련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와 같이 두 후보 다 친원전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는 상당히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최근 미국 의회에서 원전 촉진 법안을 또 통과시킨 것도 미국도 앞으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의 상승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 한수원하고 미국의 에스팅하우스하고 소송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가 최근 발목이 잡혀가지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의 한수원하고 에스팅하우스가 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스팅하우스는 그 설계 쪽에 세계 거의 1위 업체라고 보면 되죠. 원전 설계 쪽에 있어요. 그런데 에스팅하우스가 시공 용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한국 정부하고 합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우스캐롤리나의 원전 2호기 3호기를 건설 중인데 이 원전이 수차례 지연 끝에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답니다. 이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한국 기업에게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에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합의를 할 경우는 또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가 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원전 관련 중에서 오늘 종가까지 좀 강했던 기업들을 보면요. 오늘 공기업 원전 관련 중에서 3인방은 강세를 보였죠. 한전기술이 오늘 강하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한전 KPS가 오늘 강했고 한전산업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 세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최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도 한전 기술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했죠. 오늘 한전 기술도 오늘 급등 출발을 해가지고 이 꼬리가 좀 달리매고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죠. 특히 오늘 이제 이 원전 관련주 특성은 그겁니다. 기관과 예비군들이 오늘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출회되면서 대부분 원전 관련주가 오늘 이 꼬리가 달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오늘 한전기술도 제가 보면 예비군들이 16만 주, 기관이 한 20만 주 매도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밀리는 양상을 보였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출회되면 주식 매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대부분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아까도 여러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죠. 하반기에도 계속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원전 산업의 부활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수급이 일시적으로 깨져가지고 단기적인 숨고르기는 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원전 관련주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셔도 좋아 보이고 만약에 한전 기술이 밀린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냐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하반기에도 우리가 원전 수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수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한전 기술 밀리면은 오히려 더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도 오늘 급등 출발해가지고 오늘 A군들이 480만 주, 또 기관도 440만 주, 45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이 종목도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 종목도 지금은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매도하는 지표가 좀 나왔지만은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최근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같이 합병에 반대하면은 두산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 청구권 가격이 얼마냐면요. 29,000원입니다. 그럼 오늘 29,000원, 21,000원에 끝났죠. 내가 뭐 2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성이 없죠. 두산그룹에서 29,000원에 매수 청구권 주식을 사준다니까 걱정할 필요성이 없겠죠. 제가 보면 얘도 두산엘리베이터도 아까 한전기술하고 똑같이 뭐 역사 좀 형보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엘리베이터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원전 관련 중에서 그래도 강했던 종목이 한전 KPS가 강했죠. 그다음에 한전 산업이 강했습니다. 이 개별 종목 중에서는 우리 한전 산업은 자, 예, 좀 뭐랄까 얘는 자 공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 저가주죠. 자, 저가주니까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래도 가장 마음이 편한 것은 한전기술이겠죠. 한전기술이 가장 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두산엘비텍 좀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기술도 상당히 강했죠. 우리 기술도 내가 보면은 더 상승세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서전기근도 상당히 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원전 관련주는 거의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장대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지만은 향후 하반기를 좀 보시면은 앞으로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원전 사업에 부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장을 원전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데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한 분씩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